안녕하십니까. 네, 충북대학교의 맹승진입니다. 같이 논문을 발표할 사람은 김다혜 박사과정생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 석사과정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계측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미계측 저수지에서는 말 그대로 그 관측된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된 데이터가 없는 미계측 저수지에서의 그 어떤 유출을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이제 서론, 연구 내용,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그 서론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농업용 저수지가 대략 한 3,7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농업청사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 관측된 데이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전체의 그 수의 한 3%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관측된 데이터가 없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측이 된 저수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인량이라든지 유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추정을 해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 예측을 위해서 실측 자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실측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의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실측 자료를 가지고 여기 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다 분석할 수 없고 저희가 대략 한 200개의 저수지를 선별을 하고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쓸만한 데이터들이 있는 저수지 한 100개 정도를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도 내용입니다. 저희가 관측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략 한 7개의 저수지를 탑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수지의 그 상황을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저수지를 탑사하면서 이 저수지에서 계측기를 설치했을 때 자료들이 계측이 잘 될 건지 그 데이터들이 품질이 괜찮을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저수지를 7군데를 저희가 탑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탐부 저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궁 저수지, 분지 저수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앵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굉장히 관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관측장비 설치를 해도 데이터들이 양호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건 지자 저수지입니다. 다른 저수지에 비하면 좀 양호하긴 합니다만은 저희 또 연구자들의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 좀 편리한 곳을 좀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지 저수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지 저수지 밑에 그 용수로가 있는데요. 용수로 표면에다가 용수로에 표면 유속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개발한 그 전자파 표면 유속계고요. 그래서 용수로 수위계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수토에 이 수위를 알기 위해서 유수도 수위계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 수위계 설치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보조 수위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유속이 추천되고 있는 과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로의 그 단면 형상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수위계는 좀 이렇게 떠 있는 것, 가라앉아서 압력에 의해서 수위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2020년 4월 말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있는 자료들을 매 분 단위로 이렇게 다 플로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치는 것들은 복통의 숨을 열었을 때 유속이 처음에 이제 빠른 때의 그 유속이 이렇게 위로 튀는 영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수로로 이제 물이 흐르기 전에 이제 우물통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그 우물통의 깊이 변화를 저희들이 이제 실제 실측을 통해서 물이 얼마만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로의 그 표면 유속을 가지고 또 유속을 관측 측량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정 계수를 만들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한 0.105의 그 보정 계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보정 계수인데요. 보통 우리는 그 하층에서는 0.85를 보통 쓰고 있는데 이건 같이 그 수심이 20cm 아래의 수심이 흐를 때는 이 보정 계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수토에서의 그 관측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이 이게 여수토의 원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수위가 높아서 이렇게 원류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마도 길고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월두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월두심에 의해서 월두되는 유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계산 곡선식을 이렇게 저희 또 좀 이런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보였다시피 그 용수의 수문이 용수로의 유속계가 여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토의 수위가 여기 이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지저수지에서 용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수의 면적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탑재를 통해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수의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만큼의 물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물을 먹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쭉 매겨져 있는데요. 그 번호에 따라서 배수문, 펌프장, 터널 출구, 밸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상지저수지에서의 그 유역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행값을 저희가 이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유출량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호머스라고 하는 농업정보사에서 공개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잠재 증발산량의 반응값이고요. 이거는 그 반순 단위별로 물을 사용하는 그 패턴입니다. 이건 이제 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에 있는 그런 값들을 저희들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개의 저수지를 이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200개의 저수지를 저수 용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화하는 저수 용량을 총 계급으로 나누는데 총 한 25개의 계급으로 이제 나눴었고요. 25개의 계급은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대략 한 15개의 계급으로 나눈 상태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물론 여기 25개지만 이걸 좀 같이 엮어서 하나로 이제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렇게 15개의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놓고요. 그래서 유효수라님이 이 범위 내에 있는 게 한 55개, 이 범위 내에 있는 게 27개 전체에서 한 200개를 골라냈고요. 그리고 그 200개 내에서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런 어떤 이런 세국저수지인데 세국저수지에서의 어떤 유역 상황을 보고 얘가 분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골라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뒤에 가보면 한 100여 개로 이제 선정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200개 저수지의 목록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선정된 저수지별로 잔재 증발선량을 구해서 유인량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그 작업하고 그 과정들을 하나씩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됩니다. 선정된 저수지에서 추산 저수지, 요 하나 예로 이제 드러난 거고요. 추산 저수지에서는 시행값도 이렇게 구했고 그 중간 과정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분석한 자료들이 200개 중에서 분석이 고라지를 뺐더니 한 190개 정도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유출 모형에 의해서 이제 유인량을 산정을 하는데 탱크 모형이 이제 매개 변수 민감분석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매개 변수별로 민감한 매개 변수가 어떤가 해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수지를 가지고 이 매개 변수 민감도 분석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포트란 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풋 파일하고 실행되는 과정이고요. 목적 함수는 이제 NSE와 ROV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구동되어 가면서 매개 변수 찾아가는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산 저수지의 매개 변수가 단추에 1했었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가 NSE와 ROV에 따라서 목적 값이 좀 변해 가고 그래서 결국엔 최종의 매개 변수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수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룹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그룹화시킨 기본 요소가 이 유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행값, 그 다음에 이제 유역 배율, 그 다음에 유효 저수량,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그룹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1에서부터 6까지 6개의 그룹으로 이제 나눴고요. 그래서 그 그룹 1에 대해서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그 박스 플러스를 저희가 프로팅했을 때 이렇게 지금 유역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매개 변수의 범위들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룹 1에서부터 6까지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 그룹에 속하는 저수지가 어떤 거냐면 다 이제 저희들이 목록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미개측 저수지에서의 그 시행값과 유효 저수량, 유역 배율만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중앙식 값을 이용을 해서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국에 있는 저수지 7개 중에서 저희가 시범 저수지로 이제 안성에 있는
상기 저수지 선정했고, 그 다음에 월주의 수익센서 용서의 전자파 표면 속의 수익센서를 설치해서 1분 단위로 실제 데이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크 모형을 적용해서 비교해서 고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저수지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저수지 190개를 뽑아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101개를 뽑아냈습니다. 왜냐면 이제 NS와 ROV에 판정이 되는데, 실용사람들 다 빼다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도 이제 101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101개를 결정하고, 실용적으로 6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개척된 저수지에서 6개의 그룹에 속하는 4개의 변수를 적용해서 유출량을 모의하는 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